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치매, 당뇨, 불면증, 심혈관 질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불안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뇌의 열매라 불리는 호두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호두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천연 수면제이자 브레인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양이 뇌와 유사하여 뇌의 열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호두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호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능 덕분에 호두는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데요. 특히 간편하게 샐러드나 요거트에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즐기는 방법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두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효능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지금부터 호두의 놀라운 효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뇌 건강에 탁월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호두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관련된 뇌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호두를 섭취함으로써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인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에 탁월하여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멜라토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으로 신체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 포함된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호두를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신체 상태는 더 나은 수면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이러한 효과도 간접적으로 불면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두는 멜라토닌,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을 통해 불면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녁 간식으로 호두를 조금 섭취하거나 요리에 추가하여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에 탁월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호두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호두를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져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이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줄여줍니다. 또한 호두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은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돕고 이는 인슐린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에는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호두의 이러한 효과는 당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호두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간식이나 식사 보충제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심장 건강에 탁월하여 심혈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방산은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호두를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호두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호두의 성분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호두가 심장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호두는 건강한 영양소를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호두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와 호두의 조합은 뇌 건강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여 뇌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기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결합하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은 호두의 지방이 뇌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며 호두의 오메가3는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뇌세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오메가3 지방산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뇌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와 호두의 조합은 불면증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바나나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멜라토닌을 포함하고 있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뇌의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수면을 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멜라토닌과 상호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조합은 수면 유도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와 호두의 조합은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불면증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두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보세요.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호두와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먼저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양배추의 섬유질이 결합하여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에 유익하며 호두의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느린 흡수를 유도하여 더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C는 호두의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양배추의 항염증 성분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는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칼로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호두와 양배추는 서로의 영양을 보완하며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샐러드나 스무디에 함께 넣어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네 번째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져 호두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이 체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요거트가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두의 영양소가 보다 잘 흡수되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두의 건강한 지방은 요거트의 크리미한 식감과 결합하여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지방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고 이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합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호두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더욱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의 비타민 B군과 호두의 비타민 E는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두 성분이 결합하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두와 요거트의 조합은 장 건강, 영양소 흡수, 포만감 증대, 항산화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를 발휘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호두의 놀라운 효능과 호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자주 우울한가요? 눈이 침침하나요? 뭘 자주 잊어버리나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활력과 시력이 되살아나고 기억과 기력이 생생하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단호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4가지 음식을 당장 구매하러 마트로 달려가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층이 단호박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와 단호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단호박을 고르는 방법과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이 감소하는데요. 이에 질병을 예방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따로 구매하여 챙겨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서 건강한 종합 영양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단호박인데요. 단호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식재료 속에는 현대인의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호박은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영양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단호박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우울증 완화 및 뇌 건강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우선 단호박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호박 씨앗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지원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호박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기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타민 B군도 단호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비타민들은 뇌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분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하여 뇌와 장의 연결인 장내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어 우울증 완화 및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호박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전해질로 작용하여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신호 전달 및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장 근육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는데 칼륨은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호박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칼륨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 단호박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주로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죠. 또한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탄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단호박을 섭취하면 비타민 A와 C를 통해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단호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단호박과 닭고기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좋은 궁합을 이루는 조합입니다. 먼저 단호박은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요리에 깊이 있는 풍미를 더해줍니다. 반면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조리하면 단호박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이 닭고기의 고소함과 잘 어울립니다. 이 조화는 식사를 더욱 맛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후 닭고기와 함께 볶거나 스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호박이 닭고기의 육즙을 흡수하여 더욱 맛있어지며 2가지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하여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영양적으로도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단호박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주고 닭고기의 단백질이 근육 건강에 기여하므로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과 닭고기는 맛과 영양 모두에서 훌륭한 조합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2번째는 계란입니다. 단호박과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을 이루며 맛과 건강 모두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B12 그리고 셀레늄 등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지방은 주로 건강한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조리하게 되면 단호박의 부드러운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계란의 고소함과 잘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으깨서 스크램블 에그에 섞거나 단호박 오믈렛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호박의 영양소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되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또한 단호박과 계란의 조합은 포만감을 증대시켜 식사 후에도 오랜 시간 배부른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마지막 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단호박과 견과류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궁합을 이루는 조합입니다. 2 식품은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하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호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나 비타민 E가 많은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단호박의 비타민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후 견과류를 토핑으로 추가하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호박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함이 견과류의 고소함과 잘 어우러져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과 견과류는 맛과 영양 모두에서 훌륭한 조합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호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에 상처가 없고 매끈하며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줄무늬가 선명하고 겉껍질의 색이 진한 것을 고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꼭지가 말라있다면 후숙이 잘 된 것이고 반대로 꼭지에 녹색이 남아있다면 신선한 상태로 후숙 기간을 지나면 더 높은 당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처가 있거나 겉면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에 비해 가벼운 것 그리고 줄무늬와 색이 희미한 것은 피해주세요. 또한 노란 반점이나 검은 점이 있는 경우는 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박의 노란 반점은 햇빛을 받지 못해 생긴 자연적인 현상으로 상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생길 수 있지만 단호박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도려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호박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후숙이 필요한데 구매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온에서 후숙해야 당도가 올라가며 수확 후 2주 정도 후숙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호박의 수분을 마른 타올로 닦고 통풍이 잘 되는 채반에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아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상태에 따라 1, 2주 후숙하면 당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후숙이 완료된 후에는 냉장 보관하되 조리 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 표면에 곰팡이가 생길 경우 곰팡이가 과육까지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면만 도려내어 섭취할 수 있지만 씨앗이나 과육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손질할 때는 흐르는 물에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 부드럽게 만들어 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지와 아랫부분을 제거한 후 씨를 수저로 긁어내고 씨앗은 세척 후 말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8조각으로 손질하면 가장 좋습니다. 조리한 단호박을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흰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곰팡이가 아니므로 버리지 말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손질하지 않은 단호박은 상온에서 최대 3개월 보관할 수 있으며 손질 후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밀폐용기에 담거나 진공 포장하여 보관하면 최대 5일까지 가능하지만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쪄서 사용하면 됩니다. 냉동한 단호박은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죽이나 수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호박의 효능과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단호박을 고르는 방법과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치매, 노화, 변비, 고혈압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불안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단감의 놀라운 효능과 단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단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부터 감나무 아래에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나무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건강에 유익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은 주황색의 매끄럽고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떫은 맛이 나지만 익으면 달콤한 맛이 나고 숙성과 가공에 따라 단감, 홍시, 곶감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감나무는 떫은 맛의 유무에 따라 단감과 떫은 감으로 나뉘며 한국에서 재배되는 감의 대부분은 단감입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 단감의 효능이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던 단감의 놀라운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g의 단감에는 약 60mg에서 8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70%에서 90%에 해당하는 양으로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백혈구의 생산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여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피부 건강에서도 비타민 C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피부의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의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부의 건강과 외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단감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과도할 경우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 칼륨이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따라서 단감을 포함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감은 자연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고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쉽게 포함될 수 있어 일상적으로 즐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규칙적으로 단감을 섭취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감은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로 소화 개선과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면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한 장내 세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단감의 식이섬유는 특히 수용성 섬유질로 장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하여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감은 맛있게 즐기면서도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유익하므로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과일입니다. 규칙적으로 단감을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장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감은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단감은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 건강을 돕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많아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2가지가 결합되면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단감의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호두의 항산화 물질과 함께 작용하여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감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원하며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결합해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렇게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져 두 식품의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단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와 단감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장 건강을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익한 세균들은 소화를 돕고 장의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단감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며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장내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한 세균의 수를 증가시키고 단감의 식이섬유가 이 세균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즉 요거트의 유익한 세균이 단감의 섬유질과 결합하여 소화 과정을 최적화하고 장의 운동성을 높여줍니다. 단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수정과입니다. 단감은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과 소화 건강에 기여합니다.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 같은 향신료가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과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2가지가 결합되면 단감의 영양소가 수정과의 소화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감의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지원하며 수정과의 성분은 소화를 도와줍니다.
함께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소화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과의 따뜻한 성질이 단감의 시원한 맛과 조화를 이루어 소화 과정에서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더불어 수정과의 향신료 성분은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단감의 항산화 효과와 결합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단감과 수정과의 조합은 서로의 효능을 보완하며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소화 개선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감과 수정과를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몸에 좋은 단감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소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감은 수분이 많고 과일 특유의 산성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빠른 편입니다. 반면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감의 산성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감의 유기산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이 응고되거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 가스 생성, 위장 불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조합을 섭취한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거나 소화 과정에서의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감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2번째는 도토리입니다. 그 이유는 2 식품의 성분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타닌은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감은 수분 함량이 높고 도토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이들이 결합하면 장에서의 소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차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토리에는 항영양소가 있어 다른 식품의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데 단감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항영양소가 단감의 영양소와 상호작용하여 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단감과 도토리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식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단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번째는 어패류입니다. 단감에는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 어패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산성이 높아져 소화 과정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감은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과일로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어패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감의 수분과 당분이 어패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감과 어패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소화 불량이나 위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감의 효능과 단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단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